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메시지이다 라면서 대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2주 안에 갈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갈지 말지 결정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으셨겠습니다만은 전쟁하러 갈지 안 갈지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대통령의 직접 발언입니다 라고 캐롤라인 레빗이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의 최우선 순위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어떠한 합의도 테헤란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평화 조정자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레빗 대변인의 말을 보면은요, 그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외교적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힘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온 아주 전형적인 보수형 안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하는 것도 같은 기반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을 할지 말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푸틴 끌어들이기. 푸틴을 끌어들여서 이 이란 사태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다른 문제들까지 연이어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방점을 둘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민간인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피들을 다 할 테니까요. 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대피가 시작이 됐고 이란에서는 이미 대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언제라도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란에 자국의 국민들이 남아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대피시켜야 하는 것인데 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스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는 듯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긴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국과 호흡을 맞추려는데 초점을 계속 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미국한테 벙커 버스터를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일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싶어 하고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의 핵 타겟을 폭격했죠. 네, 그리고 이란은 밤새 이스라엘 병원을 미사일을 쐈습니다. 병원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이 야만적인 행태를 이란이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작업을 중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병원을 폭격 맞은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각오를 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세상에 70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래 가장 큰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옵션을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미국이 참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지금 막 관심을 갖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병원 폭파하고 핵시설 폭파하고 지금 서로 미사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전 세계의 이목을 지금 트럼프가 쫙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 트럼프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전 그는 소셜미디어에 하메네이를 암살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또 이란한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해법이 있으면 언제든 그것을 하겠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은 협상에 의한 타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 아니면 넌 죽는다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벼랑 끝에 가서 등 떠밀고 손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너 이 손 놓으면 넌 죽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내가 내 말 듣고 그냥 살래?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란인데, 이란이 항복하면 끝나는 일인데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념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다른 분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도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념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하는, 이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가치관이 틀린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우 특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식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기가 워낙에 어려운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거죠.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의 반란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전해오고 있습니다. 히잡을 벗어던진 여성들이 데모하는 모습들 SNS에 퍼지고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란 내에서 반정부 움직임들이 점점 확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사이에 이란 내부에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혈 입성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란의 정권 교체를 마치 무력으로 가서 싸워 이기고 항복을 받아서 하메네이 같은 사람들 아야톨라의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범자들 다 처리해버리고 친미 인사들 갖다가 미국 정부가 가가지고 너 당신이 대통령 해 이런 식으로 정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권 교체는 지금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란 내부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란 국민들 중에는 과거에 자유로웠던 이란, 민주주의가 성행했던 이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헤란의 봄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제3의 스토리입니다만 충분히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 내부에서의 개혁이라든가 혁명에 의해서 이란 정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도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결과는 2주 뒤까지 일단 시간을 벌어주어 놓았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과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중재하는 데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코가 꿰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곧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푸틴 대통령 어떤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계속 2020년에 대통령을 연임을 했더라면 그러면 나는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놓고 볼 때에 푸틴은 이미 코가 꿰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트럼프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움직여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희가 좀 흥미진진한 일로 생각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란에 계신 모든 국민들은 다 탈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